이슈토크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부산 지역 단체장들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만큼 의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금정고 의회 최봉환 의장과 함께 의회 운영 방향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금정고 의회 올해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봤을 때 뭐 성과도 있었을 것이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 활동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예, 2020년은 우리가 참 겪어보지 못한 격동의 한 해인가 생각합니다.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뭐 많은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사실 좀 하지 못하고 주민과의 접촉도 사실 네. 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이 사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나름대로의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참 부족한 점도 뭐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생각 네네. 들고 또 연구단체 활동을 뭐 이래 조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 한 해 좀 의정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라는 소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의정 활동은 좀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이신지 계획과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나와갖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언제까지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종식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더 활성화시킬 겁니다. 연구단체를 더 활성화해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그건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말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금정고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실 우리가 다 축하할 일이에요. 제가 기초에서는 염원이었고 인사권을 의회에서 가져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조례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철저히 또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구청장이 지금 현재까지 인사권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 자기들이 소신껏 펼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펼치 못한 것도 사실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능을 더 보강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권이 의회로 넘어온 만큼 이제 직원들이 좀 업무를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좀 뒷받침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코로나 시대가 이제 지난 2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금정고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되면은 우리 금정구에서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 아직까지의 자영업자라든지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사업자가 되어 있지 않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네네.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써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정부에서나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불만은 많지요. 그 뭐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그 수요 조사를 철저히 좀 더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뭐 직원들이 뭐 상당히 그 힘이 들어합니다. 지쳐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이걸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지적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의회가 보니까요 12일에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역의 의료 공백에 대해서. 지역의 의료 공백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합니다. 침례병원, 네네. 금정의 유일한 병원이 종합병원의 어떤 침례병원이 파산을 하고 지금 뭐 조금 전 아까 뭐 우리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뭐 보험자 보험, 공공의료원 뭐 여러 가지 뭐 설만 있지 실제로 저는 그거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게 말장난이었지. 2018년도에 지방선거 할 때 뭐 부산시장, 구청장, 시의원 또 뭐 하물며 뭐 일부 구의원 다들 그 침례병원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병원 살리겠다 했지만은 그게 지금까지 전부 다 허구였고 거기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게 쉽지 않다. 지금 보고 지금 여러 가지 뭐 TF도 막 우리 구에서도 TF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있지만은 결과가 어떤 뚜렷한 결과가 없고 이게 언제 된다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막 돈이 그 2천억, 3천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 아쉬운 문제로 지금 남습니다. 지금 빨리 공공이라든지 뭐 보험자가 되든지 어떤 것이 빨리가 해결이 되었으면은 지금 우리 금정구가 고령화가 많이 지금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고령화가 많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신명환계통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 가까운 데가 그 한 데가 부산대학병원에 가는데 가다 보면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시간이 있다 보면 사람이 사망 사건도 제가 알기로는 한 2명 정도의 또 반신불구가 되고 이런 분도 일어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그 침례병원이 정상화 되도록 부산시나 우리 금정구 모든 그 정부랑 같이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공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조속히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복 교육지구 사업을 또 추진하기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금정구 교육 지원 예산이 뭐 한 2억 정도 됩니다. 사실 뭐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대학생 뭐 멘토링 사업이나 뭐 진로 교육 뭐 지원 센터 등 여러 사업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는 또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 뭐 금정구 의회에서는 그래 작년에 우리가 중고등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갖고 올해부터 그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새로운 사업이나 그 금정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금정구에도 뭐 아까 침례병원 문제도 있었지만 산적한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하게 빠르게 좀 해결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일 그 현재
시급한 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침례병원이 빨리 그 정상화. 그다음에 저 금샘로 장전 상용 예가 쪽에서 부산대학 식물원 그 구간 남은 구간이 한 50m 정도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우리 부산 그 대학교가 좀뭐 이래 숙제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부산 대학교 사실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금정구의 뭐 구청장도 뭐 여러 번 면담도 해서 부산시에서도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정말로 그 부산 대학교가 개인 사립 대학도 아니고 그래도 국립 대학이란 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건데 그걸 하면 그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걸 숙제를 지금 풀지 못하는 이게 한 해 지나고 나면은 예산이라든지 자꾸 이게 수업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예산만 늘어나고 하고 있는데 빨리 그 부산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좀 협조를 해줘갖고 빨리 개통되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서동로 확장인데 네. 서동로도 지금 인구는 감소되고 지역은 자꾸 쇠퇴되고 하는데 지금 재개발 정축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그 서동로가 지금은 현재 기형적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중간에만 공사만 우리 구에 구비를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가야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같이 가야만 그 도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네. 세 번째는 지금 중앙로 우리 금정구청 앞에서 동네 경계 지점까지 가는 그것이 빨리 그래 돼야만이 교통 흐름 자체가 또 원활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현안 정도 시급한 과제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 또 감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게 방금 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우리가 견제 감시인데 첫째 견제 감시도 중요하지만은 소통의 부재, 예,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먼저 서로가 다가가야 되는데 서로 우리가 이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그래 먼저 서로 의회와 상의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지역 발전에 서로가 같이 가야 된다. 함께 가야만이 주민들도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작년 한 해 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는 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 못다한 일이 상당히 우리가 의회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금정 같은 데는 산성 축제라든지 라라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조그마한 어떤 축제, 어린이들 같은 할 수 있는 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올해는 꼭 좀 이루어지시면 좀 좋겠어요. 그래도 사람들 우리가 주민들도 같이 보고 같이 즐기고 힐링하고 할 수 있게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면은 주민과의 더 가까이 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늘려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4차 산업혁명도 지금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든지. 주민과의 어떤 소통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네네. 우리가 주민들한테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저는 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발로 뛰는 행정, 의원들이 발로 찾아가서 애로사항,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저는 복지도, 주민들이 찾아가는 복지도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고령화 시대인데 꼭 저소득층만의 어떤 복지 혜택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 연세를 드신 분들한테 뭘 갖다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그 금정구가 한 70% 이상의 산지를 형성하고 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를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조금 어떤 완화해서 체육시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네네.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과의 어떤 소통을 하면서 어디에 어떤 그 운동시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갖다가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요즘 저출산 문제가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2020년도에 금정구에 태어난 아동 수가 1,000명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출산율이 현재 저조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 금정구가 지금 사속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운동장, 뭐 이제 많은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하고 있고 또 옆에 바로 정관 신도시에도 가보면 인프라가 잘 되어 그렇죠. 있고 지금 덕계나 서창 지역 이쪽에도 지금 많은 인프라를 지금 또 가지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있는데 우리 금정구가 거기에 지금 딱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가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금정이 지금 인구가 자꾸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잡아둘 수 있는 금정구에 머물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금정구청 뒤에서 이제 온천천인데 네. 온천천이 사람들이 그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네. 예 그래서 지금 하수 관로 공사가 한 70%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한 2023년 정도 되면은 완전히 그 공사가 다 되고 하면은 뭐 이제 수질이라든지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환경을 어지럽히 훼손되지 않게끔 한 선에서 안심하고 와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갖고 또 남산동 침례병원 앞에서 그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범어사까지 올라가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그 복개를 흘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걸어서 범어사 또 금정산성까지 갈 수 있는 계속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좀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더 늘려야 예, 하고 예.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계속해서 예.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구단체 활동 계획은 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 연구단체가 지금 작년에 한 2개 연구단체를부터 시작해서 네. 이래서 했는데 연구단체를 활성화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사실 따랐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작년에 예산이 한 2천만 원 했는데 2021년도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증액해 갖고 5천만 원 갖고 연구단체를 더 늘려서 금정구의 복지라든지 어떤 삶을 할 것이냐 거기서 우리가 각 팀을 나눠서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보다 활발한 예, 예. 연구단체 활동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사실 나가 보면은 금정의 지역에 나가 보면은 사람 만나기가 상당히 미안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 전부 다 장사가 안 된다. 전부 살기 힘든다 이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일을 하니까 저희들도 밖에 나가기 상당히 좀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코로나가 이제 막 종식이 되면은 지역에 더 이제 활기찬 상가가 또 장사가 잘 되리라 또 생각하고 우리 금정 구민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금정 화이팅!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 부탁드리고요. 예, 예. 구민들의 목소리에 많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